두바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7성급 호텔 외벽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명견 도베르만들은 공포에 짖기만 했죠. 호텔 보안 책임자는 한국에서 온 하얀 개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저런 평범한 개가 7성급 호텔에 어울릴 리 없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 공격의 혼란을 틈타 침투한 괴한 2명이 소리 없이 제압당했고 그 하얀 개는 경호원이 올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6층 잔해속 생존자를 진돗개가 찾아냈어요. 두바이 왕실이 긴급 표창식을 열었고 중동 7개국이 한국에 같은 개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르즈 알아랍의 하얀 수호신,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부르즈 알아랍의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간을 찌푸렸죠.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개였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로비, 56층 높이의 웅장함,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텔. 이곳에 저런 개라니요. 제 이름은 라시드 알막툼입니다. 부르즈 알아랍 수석 보안관으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UAE 특수부대에서 15년을 복무했고 이곳으로 옮긴 후에는 단 한 번도 보안 사고를 허용하지 않았죠. 도베르만 2마리와 벨기에 말리노이즈 1마리가 제 파트너입니다. 최고의 혈통, 최고의 훈련, 최고의 능력을 가진 개들이죠.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한국 대사관 가족이 체크인하면서 데려온 개는 그런 품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대사와 부인,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 하얀 개는 소녀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죠. 털은 깨끗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중형견이었습니다. 도베르만의 우아함도 말리노이즈의 날렵함도 없었어요. 저는 프런트 데스크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라면 VIP 체크인에 직접 나서지 않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흘 전부터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고 어제는 두바이 상공에서도 요격 작전이 있었어요. 긴장된 시기였죠. 대사 부인이 프런트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 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개는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호기심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주변을 파악하는 것 같았죠.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투숙객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대사님, 저는 라시드 알막툼이라고 합니다. 이곳 보안 책임자죠. 한국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시드 씨. 저는 하얀 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애완견은 별도 구역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호텔 규정이에요. 대사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호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증명될 겁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증명이라니요? 무엇을 증명한다는 걸까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상 반려동물은 객실 외부로 나올 때 목줄 착용이 필수입니다. 물론이죠. 대사 부인이 답했습니다. 백호라고 불린 그 개는 제 시선을 한번 받아주고는 다시 소녀 곁으로 갔습니다. 침착했어요. 지나치게 침착했죠. 일반적인 개라면 낯선 환경에 흥분하거나 긴장하는 게 정상인데 저 개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도베르만 아지즈와 파리드, 그리고 말리노이즈 사미르가 순찰에서 돌아왔습니다. 3마리 모두 완벽한 자세로 제 옆에 섰죠. 아지즈는 챔피언 혈통의 도베르만으로 3년 연속 UAE 보안견 대회 우승자였습니다. 파리드는 그의 형제였고 사미르는 유럽에서 직접 데려온 특급 말리노이즈였어요. 한국 대사의 딸아이가 제 개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멋져요. 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부르즈 알아랍의 수호자들입니다. 모두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죠. 아지즈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파리드와 사미르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백호는 그냥 소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비교가 됐죠. 대사 부인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개들이네요. 백호도 곧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요? 저 평범한 개가 제 정예팀과 어울릴 리 없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편안한 숙박 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절차가 끝나고 대사 가족은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조용히 따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 개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묘한 눈빛이었어요. 경계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시드 씨, 저 개는 괜찮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개예요. 며칠 있다 떠날 겁니다. 하지만 제 도베르만 아지즈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파리드와 사미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손을 탁 쳤습니다. 가자, 친구들. 순찰 시간이야. 세 마리는 즉시 제 명령에 따랐지만 아지즈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가볍게 두드렸죠. 괜찮아. 저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CCTV를 점검했습니다. 전쟁 상황이라 보안을 2배로 강화해야 했어요. 모니터에는 호텔 곳곳이 보였습니다. 로비, 복도, 레스토랑, 수영장. 한 화면에 백호가 잡혔습니다. 대사 가족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었고 백호는 테이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다른 투숙객들이 지나갈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관심사는 호텔의 보안이었지 한국에서 온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침착함, 그 평가하는 듯한 시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전쟁 때문에 긴장한 탓이에요. 다음 날이면 모든 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47분 321m 상공에서 악몽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건물 전체가 흔들렸죠. 새벽 2시 47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드론 침투. 드론 침투. 전 직원 비상대기. 저는 즉시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2번째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건물이 진동했죠.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모니터 12개가 모두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마흐무드가 헤드셋을 쓴 채 소리쳤어요. 56층 외벽 피격. 반복합니다. 56층 외벽 피격. 저는 그의 옆으로 달려가 메인 모니터를 봤습니다. 부르즈 알아랍의 상징인 하얀 돈 모양 외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금박 장식이 불타고 있었죠. 피해 규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56층 동쪽 스위트 3개 손상. 마흐무드가 답했습니다. 외벽 일부 붕괴 위험. 부상자는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그쪽 객실엔 투숙객이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2년간 이곳을 지켜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전 직원 대피 프로토콜 가동. 지금 당장. 마흐무드가 명령을 전달했고 호텔 전체에 대피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침착하게 가장 가까운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아지즈, 파리드, 사미르. 로비로 집결. 평소라면 3마리가 즉시 응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무전기 너머로 개들의 짖는 소리만 들렸죠. 통제되지 않은 공포에 질린 짖음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로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비상 상황이라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3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혼돈이었습니다. 투숙객들이 잠옷 차림으로 우르르 내려오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을 안전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아지즈와 파리드가 로비 한쪽 구석에서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지즈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평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몸을 떨고 있었죠. 파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아지즈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하지만 개들은 진정하지 못했어요. 사미르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직원 휴게실에 숨어 있었대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3년 연속 우승자, 최고의 훈련을 받은 개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로비 반대편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사 가족이었어요. 대사와 부인, 그리고 소미라는 이름의 딸. 소미는 잠옷 차림이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7살 아이가 폭발음을 듣고 놀라지 않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백호는 달랐습니다. 하얀 개는 소미 바로 옆에 붙어서 걷고 있었어요. 소녀를 감싸듯이요. 짖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차분하게 살피며 소녀를 안전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제 도베르만들이 공포에 지저대는 동안 저 평범해 보이는 개는 완벽하게 침착했습니다. 대사 부인이 백호의 목을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였어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이더니 소미 앞을 막아서며 걸었습니다. 마치 방패가 되어주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연이겠죠. 그냥 주인을 따라다니는 것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라시드. 마흐무드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56층 상황 보고 들어왔어요. 투숙객 3명 부상.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응급처치 필요합니다. 의료팀 보냈나요? 이미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56층 동쪽 구역 구조적 불안정.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피는 완료됐나요? 거의요. 하지만 일부 객실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 순간 3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멀리서였어요. 아마 두바이 다른 지역이겠죠. 이란의 보복 공격은 호텔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로비에 투숙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혼란이 더 커졌어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도베르만들은 더 크게 지저댔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저는 아지즈와 파리드를 데리고 직원 전용 구역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개들을 구역에 넣고 문을 닫는데 복도 끝에서 백호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소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소녀는 이제 안전구역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백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제가 지나갈 때 백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평가하는 듯한 침착한 시선. 저는 외면하고 통제실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개 따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호텔 전체가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통제실로 돌아가는 계단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로비가 보였어요. 혼란 속에서도 백호는 여전히 침착하게 소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제 개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저 평범해 보이는 개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호텔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백호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대피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투숙객 243명 중 241명이 안전구역에 있었고 나머지 2명은 56층 부상자들이었어요. 의료팀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 서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6층 동쪽 스위트 3개가 손상됐고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다행히 건물 구조 자체는 안전했습니다. 부르즈 알아랍은 허리케인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마흐무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라시드, 드론은 총 3대였습니다. 2대는 UAE 방공망이 격추했고 1대가 우리 외벽을 타격했어요. 다른 피해는요? 지금까진 외벽과 객실 손상뿐입니다. 전기 시스템은 정상이고 구조적 문제도 없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 정도 공격으로 이만큼 피해를 막은 건 기적에 가까웠죠. CCTV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수상한 움직임 포착된 거 없나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는 직접 CCTV 화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복도, 비상계단. 모든 구역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때 로비 쪽 모니터에서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백호였어요. 여전히 소미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귀가 쫑긋 서 있었고 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백호가 쳐다보는 방향은 로비 북쪽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대피 경로로 사용하는 곳이죠. 백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세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다른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북쪽 비상계단 CCTV.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텅 비어 있었죠.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구나. 저는 다시 피해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 모니터에서 백호가 일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소미에게서 한 걸음 떨어지더니 비상계단 쪽을 똑바로 쳐다봤죠. 대사 부인이 백호를 제지하려 했지만 백호는 고개를 한번 돌려 부인을 쳐다본 뒤 다시 계단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뭘 보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흐무드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라시드?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백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비상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사 부인이 뭐라고 말했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비상계단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마흐무드가 모니터를 봤어요. 한국 대사 가족계 아닙니까? 뭔가 이상한가요? 글쎄요. 저는 답하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백호가 비상계단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경고하고 있었죠. 대사 부인이 백호에게 다가갔고 백호는 부인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문을 향했습니다. 마치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상계단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층, 4층, 5층. 모두 비어 있었죠. 하지만 6층 화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6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투숙객이 아니었어요. 옷차림부터 달랐죠.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흐무드. 제가 소리쳤습니다. 6층 비상계단. 지금 당장 확인해. 마흐무드가 황급히 화면을 전환했어요. 두 남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마흐무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입자예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보안팀 비상계단 북쪽으로 집결. 침입자 둘 포착. 무장 가능성 있음.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상계단까지 복도를 전력 질주했어요. 팀원 넷이 복도에서 합류했죠. 위치는 5층에서 4층 사이. 제가 지시했습니다. 계단 위아래 봉쇄. 팀원들이 흩어졌고 저는 1층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백호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여는 순간 백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호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2층, 3층.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어 같았죠. 4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명은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을 움켜쥐고 있었죠. 그들이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총을 꺼내 두 남자를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팀원들이 위아래에서 도착했고 두 남자를 제압했어요. 손을 뒤로 묶고 일으켜 세웠죠. 뭐 하던 놈들이야?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고급 시계, 목걸이,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투숙객 객실에서 훔친 것들이었죠. 절도범들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드론 공격의 혼란을 틈탄 거죠. 한 남자가 아랍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걔가 갑자기 나타났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백호를 봤습니다.
백호는 이미 경계를 풀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숨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차분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백호가 어떻게 6층 계단의 침입자를 1층에서 감지했는지, 어떻게 혼자 2명을 제압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두 남자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백호와 단둘이 계단에 남았어요. 백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침착한 눈빛. 이번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마치 이제 알겠냐고 묻는 것 같았죠. 저는 무릎을 굽혀 백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지? 백호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었죠. 우연히 소리를 듣고 우연히 침입자를 발견하고 우연히 제압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우연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백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시선. 전혀 놀라지 않은 태도. 1층에 도착했을 때 대사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부인에게 다가가자 부인은 무릎을 꿇고 백호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백호. 정말 잘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12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통제실로 돌아가는 길에 아지즈와 파리드가 있는 직원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두 마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 두 마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괜찮아, 친구들.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백호가 막지 않았다면 두 침입자는 더 많은 객실을 털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죠. 그날 새벽, 저는 통제실에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연일까? 정말 우연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자네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56층 동쪽 스위트 바로 옆 복도였어요. 천장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죠. 구조팀장 압둘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라시드. 추가 붕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오전 9시였습니다. 드론 공격 후 6시간이 지났죠.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제 남은 건 피해구역 정밀 수색이었습니다. 열감지 장비는요? 압둘라가 기계를 두드렸어요. 전기 손상으로 작동 안 됩니다. 수동 확인에 최소 4시간 걸려요. 1층 로비로 돌아왔을 때 한국 대사 가족이 보였습니다. 소미는 백호를 껴안고 있었죠. 백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로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위층을 향해서요. 백호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서더니 비상계단 문을 쳐다봤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사 부인이 답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나 봐요. 백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벽 계단에서 봤던 그 확신에 찬 시선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압둘라, 56층 수색 중단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백호가 즉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백호는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56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백호는 문을 향해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참담했어요.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벽의 금은 더 커져 있었죠. 여긴 위험해. 돌아가야 해. 하지만 백호는 복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백호는 복도 중간 무너진 벽잔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자네를 향해 짖기 시작했죠. 1624호실 문이 막혀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압둘라, 56층 1624호실 투숙객 명단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압둘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624호는 대피 완료로 확인됐는데요. 새벽 3시 15분 키 반납 기록 있습니다.
백호가 더 크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믿으라는 눈빛이었죠. 압둘라, 구조팀 56층으로 올려보내세요. 지금 당장요. 10분 후 압둘라와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잔해를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어요. 객실 안 욕실 문 앞에 3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자 1명과 아이 2이었어요. 압둘라가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의식은 없지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의료팀을 불러. 지금 당장. 저는 백호를 봤습니다. 백호는 객실 안으로 들어와 3사람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넌 어떻게 알았어? 압둘라가 말했어요. 열감지 장비도 못 찾은 걸 6층 아래에서 어떻게 알았죠? 의료팀이 도착했고 3사람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모두 안전해요. 복도에는 저와 백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백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백호를 안아줬어요. 2번째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2번째지. 새벽의 침입자, 그리고 지금의 생존자.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백호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천천히요. 1층에 도착했을 때 대사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부인에게 달려가자 부인은 백호를 껴안았어요. 저는 대사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3명을 구했습니다. 백호 덕분에요. 대사 부인이 미소 지었어요. 진돗개는 그런 개예요, 라시드 씨.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긴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 편견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오후 8시 전기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재개장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확인해야 했어요. 드론 공격으로 일부 전선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수석 전기기술자 하미드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1층부터 56층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라시드.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4시간이요. 손상된 부분 발견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는 재개장해야 하니까요. 하미드가 팀원들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한국 대사 가족이 여전히 로비에 있었습니다. 객실이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대기 중이었죠. 소미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백호는 그 옆에 누워 있었어요. 오후의 구조작업 이후 저는 백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개로 보이지 않았어요. 3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긴 어려웠습니다. 제 도베르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2년간 함께한 파트너들인데요. 아지즈와 파리드는 오후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사미르는 아직 불안해하며 직원 구역에 남아 있었죠. 2마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지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친구. 누구나 놀랄 수 있어. 오후 8시 30분쯤 백호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또 뭔가 감지한 거겠죠. 대사 부인도 알아챘습니다. 백호를 따라 일어났어요. 백호야, 뭐가 보여? 백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백호가 벽에 코를 대고 계속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을 쳐다봤어요. 정확히는 위층 방향이었죠.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미드, 지금 몇 층입니까? 52층입니다. 복도 전기 패널 점검 중이에요. 백호가 52층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확인할 게 있어요. 잠시 대기해 주세요.
저는 백호를 봤습니다. 가자, 백호. 안내해줘. 백호가 즉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뒤를 따랐어요.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백호를 믿기 시작한 거죠. 오전의 구조 이후 백호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52층에 도착했을 때 하미드와 팀원 둘이 복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전기 패널을 열어놓고 배선을 점검하고 있었죠. 라시드, 여긴 문제 없습니다. 하미드가 말했습니다. 백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벽을 따라 킁킁거리며요. 복도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에 코를 대고 집요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저기요. 제가 하미드를 불렀습니다. 저 벽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하미드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겉보기엔 이상 없는데요. 벽 속을 확인해주세요. 하미드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벽에 대고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화면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하미드의 표이 굳어졌죠. 이게 하미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뭡니까? 고압 전선이 과열되고 있어요. 온도가 섭씨 180도. 그게 위험한 겁니까? 하미드가 저를 봤습니다. 15분 안에 발화점 도달합니다. 화재가 날 거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5분이요. 하미드가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52층 전체 전원 차단. 지금 당장. 팀원들이 뛰어갔습니다. 30초 후 복도 불이 꺼졌어요. 비상등만 켜졌죠. 하미드가 벽 패널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전선 피복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팀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왔고 하미드가 전선을 신속하게 분리했습니다. 연기가 멈췄어요. 하미드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 전선이 발화하면 52층 전체로 번질 뻔했어요. 호텔 전체는요. 하미드가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전선은 메인 배전반과 연결돼 있습니다. 화재가 확산되면 호텔 전체가 불바다 됐을 겁니다. 저는 백호를 봤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앉아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미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시드? 열화상 카메라 없이는 발견 불가능한데요. 저는 백호를 가리켰습니다. 저게가 알려줬습니다. 하미드가 백호를 봤습니다. 저게가요? 네. 냄새로 감지한 것 같아요. 하미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벽 속 전선 과열을 냄새로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하미드와 팀원들이 손상된 전선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호 옆에 앉았어요. 손을 뻗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자연스러웠어요. 주저함이 없었죠. 또 구해줬구나. 제가 속삭였습니다. 세 번째야.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핥았어요. 저는 한참 백호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아지즈와 파리드에게 하던 것처럼요. 작업이 끝나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대사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호텔을 구했어요. 백호가요. 대사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백호니까요. 그날 밤 저는 주방에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백호를 위한 식사였어요. 최고급 소고기 스테이크와 야채, 그리고 과일까지요. 주방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식사가 이렇게 호화로워도 됩니까? 됩니다. 오늘 백호는 호텔 전체를 구했으니까요. 식사를 백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백호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먹기 시작했어요. 아지즈와 파리드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마리는 백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어요. 백호는 자리를 조금 비켜주며 함께 먹을 수 있게 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개들도 백호를 인정한 거예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었어요. 부르즈 알아랍의 진정한 수호자였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인정하는 것.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요. 3월 2일 아침 6시, 저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백호 생각 때문이었죠. 3번. 하루 만에 3번이나 호텔을 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진돗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53호. 한국의 토종견으로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견종.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뛰어난 충성심, 독립적 판단력, 발달한 후각, 용맹성.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평생 한 번만 섬기며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킨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후각이 매우 발달하여 미세한 화학물질 변화도 감지할 수 있으며 사람의 건강 상태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재를 막았던 것도 벽 속 전선 과열을 감지한 것도 이 능력 덕분이었겠죠. 저는 1시간 동안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화재를 미리 감지해 가족을 구한 사례가 여러 건 보도됐어요. 미국에서는 주인의 심장마비를 예견해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백호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가 특별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12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혈통, 유럽의 명견들, 첨단 훈련. 그 모든 게 진돗개 앞에서 무력했어요.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본능이었고 훈련이 아니라 본성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마흐무드가 다가왔어요. 라시드, 투숙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국 대사계가 호텔을 3번 구했다는 거요. 한 투숙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개가 정말 생존자를 찾았나요? 네. 56층에서 3명을 구했어요. 어떤 훈련을 받은 겁니까? 특별한 훈련은 없습니다. 진돗개니까요. 오전 10시쯤 저는 한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로비 카페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진돗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백호 덕분에 관심이 생기셨군요. 저는 백호를 처음 봤을 때 무시했어요. 평범한 개라고 생각했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돗개는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충성심 말입니까? 충성심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주인이 명령하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죠. 백호가 그랬어요.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움직였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평생 한 번만 섬깁니다. 한 번 정한 주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제 도베르만들은 최고 수준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무너졌죠.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다르죠. 진돗개의 능력은 수백 년간 이어진 본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라시드 씨, 백호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7성급 호텔의 평범한 개라고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셨군요. 네. 제가 틀렸어요. 인정하시는군요. 제가 평생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혈통과 겉모습만 봤어요. 백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대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정원에 있어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백호는 소미와 함께 잔디밭에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백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백호야, 미안해. 처음 널 봤을 때 무시했어. 백호가 제 손을 할랐습니다. 하지만 넌 특별했어. 호텔을 3번 구했고 수많은 생명을 지켰어. 백호가 제 얼굴을 할랐습니다. 용서한다는 듯이요. 저는 백호를 안아줬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일하자. 친구로서 말이야. 그날 오후 저는 백호와 함께 첫 순찰을 돌았습니다. 아지즈, 파리드와 함께요. 4마리가 나란히 걸었죠. 마흐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팀이 넷이 됐네요. 맞습니다. 백호는 우리 팀의 일원이에요.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12년 경력의 보안 책임자가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첨단 기술만 믿었던 사람이 개의 본능을 인정하게 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정한 수호자는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된다. 3월 2일 오후 9시 호텔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됐고 투숙객들도 객실로 돌아갔어요.
로비는 다시 평온을 찾았죠. 저는 통제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지 살폈어요. 마흐무드가 들어왔습니다. 라시드, 특별 투숙객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UAE 국영투자펀드 회장님이요. 비공개 일정으로 펜트하우스에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DIA 회장이면 UAE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어요. 7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펀드의 수장이었죠. 보안은 어떻게 됐나요? 최고 등급입니다. 펜트하우스 층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감시하세요. 마흐무드가 나간 후 저는 펜트하우스 층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호원 둘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완벽했죠. 오후 9시 30분, 저는 로비로 내려가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베코가 제 옆에 있었어요. 이제 베코는 제 파트너였으니까요. 아지즈와 파리드도 함께였습니다. 네 마리가 나란히 로비를 걸었죠. 직원들이 인사했고 늦게 체크인하는 투숙객들이 베코를 쳐다봤어요. 순찰을 마치려던 순간 베코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또 시작이구나. 베코는 엘리베이터를 쳐다봤습니다. 정확히는 위층을 향해서요. 귀가 쫑긋섰고 몸의 자세가 긴장했죠. 뭐가 보여, 베코. 베코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버튼을 향해 낮게 끙끙거렸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코를 믿었으니까요. 무전기를 들었어요. 마흐무드, 펜트하우스 상황 확인해주세요. 잠시요. 10초 후 마흐무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경호원들도 특이사항 없다고 해요. 베코는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 크게 끙끙거렸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겠습니다. 라시드, 회장님이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텐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베코가 뭔가 감지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베코도 함께요. 펜트하우스는 54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베코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발을 굴렀고 낮게 낑낑거렸어요. 괜찮아, 베코. 곧 확인할 거야. 54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호원 둘이 저를 막아섰어요. 라시드 씨, 회장님께서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요. 하지만 긴급 상황일 수 있어요. 무슨 긴급 상황이요? 저는 베코를 가리켰습니다. 이게가 뭔가 감지했어요. 지금까지 3번 호텔을 구했죠. 믿어주세요. 경호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회장님, 보안 책임자가 긴급 확인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베코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어요. 펜트하우스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100평방미터가 넘어 보였죠. 회장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품이 있는 인상이었죠. 무슨 일인가, 라시드.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가. 그 순간 베코가 제 옆을 스쳐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베코야. 제가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베코는 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을 향해 낮게 끙끙거렸어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소리였죠. 회장이 베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가 왜 이러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가슴을 향했죠. 회장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의료팀 펜트하우스로. 지금 당장.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회장을 소파에 눕혔어요. 회장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죠. 심근경색 증상이었어요. 베코는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요. 3분 후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이었어요. 의사가 회장을 신속하게 진찰했습니다. 맥박, 혈압, 심전도.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가 준비됐습니다. 회장을 들것에 옮겼죠.
의료팀이 회장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시드, 몇 시지? 9시 45분입니다. 걔가 언제 알아챘나? 9시 33분쯤입니다.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2분 전이군. 의료팀이 회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백호와 펜트하우스에 남았어요. 경호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우리도 몰랐는데요. 저는 백호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가 알려줬어요. 걔가요? 네. 진돗개니까요. 2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은 골든타임 내에 수술을 받았고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의사의 말이 무전기로 전해졌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알아챘죠? 저는 백호를 봤습니다. 이 친구가요. 다음 날 오전 회장이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시드, 나를 구해준 개를 데려와 주게. 저는 백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안색은 좋아 보였어요. 백호가 병실로 들어가자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오렴. 백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구나. 내가 나를 살렸어.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 개의 이름이 뭔가? 백호입니다. 한국의 진돗개죠. 진돗개.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의 토종견이에요. 회장이 백호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대단한 개로군. 어떻게 내 심장 문제를 미리 알았지? 진돗개는 사람의 건강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 체온, 심박수의 미세한 변화를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 첨단 의료 장비도 못 찾은 걸 걔가 찾아냈어. 그날 오후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두바이 정부에 보고하게. 부르즈 알아랍에 특별한 개가 있다고. 저는 백호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대사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사 부인이 달려와 백호를 껴안았습니다. 또 누군가를 구했구나. 네. 저는 답했습니다. 이번엔 UAE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4번. 백호는 4번이나 생명을 구했어요. 침입자 제압, 생존자 구조, 화재 예방, 그리고 심장마비 예견.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백호는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바이 전체가 알게 될 것입니다. 3월 5일 오전 부르즈 알아랍 로비에 검은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두바이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흐무드도 옆에 서 있었죠. 긴장되나요? 마흐무드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두바이 안보국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ADIA 회장도 함께였어요. 회장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죠. 라시드.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완쾌하셔서 다행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아니, 그 특별한 게 덕분이지. 안보국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백호는 어디 있나요? 저는 한국 대사에게 연락했고 대사 가족이 백호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안보국장이 백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개가 4번이나 호텔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침입자 제압, 생존자 구조, 화재 예방, 그리고 회장님 생명 구조까지요. 놀랍군요. 한국 진돗개라고 했죠.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의 토종견입니다. 안보국장이 대사를 받습니다. 대사님, 두바이 정부는 백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안보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에미리트 왕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왕실에서요. 네. 백호의 이야기가 왕실까지 전해졌습니다. 특별 표창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왕실 표창이라니요. 이틀 후인 3월 7일 비공개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부르즈 알아랍 대연회장이었어요. 두바이 에미리트 왕실 대표 ADIA 회장, 안보국장, 그리고 호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은 없었어요. 비공개 행사였으니까요.
저는 정장을 입고 백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백호는 목에 리본을 달고 있었죠. 왕실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3월 1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부르즈 알아랍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마리 개가 호텔을 지켰습니다. 백호,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왕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백호는 침입자를 제압하고 생존자를 구조하고 화재를 예방했으며 귀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는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백호에게 용기 훈장을 수여합니다. 왕실 대표가 금방 메달을 꺼냈습니다. 백호 앞에 무릎을 꿇고 메달을 목에 걸어줬어요. 백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그리고 부르즈 알아랍 보안 책임자 라시드 알막툼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백호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판단력에요. 저도 메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표창식이 끝나고 왕실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시드, 자네가 백호를 처음 봤을 때 어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무시했습니다. 7성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개라고 생각했죠. 왕실 대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저는 백호를 봤습니다. 제가 12년간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군요. 진정한 수호자는 혈통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됩니다. 백호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DIA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라시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네. 무슨 결정입니까? UAE 7개 에미리트가 모두 진돗개 도입을 결정했네. 공항, 항만, 주요 시설 보안에 활용할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렇네. 백호가 증명했으니까.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야. 대단하군요. 그리고 부르즈 알아랍에도 특별한 계획이 있네. 무엇입니까?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로비에 백호 조형물을 설치할 거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지. 일주일 후 조형물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개 행사였어요. 부르즈 알아랍 로비 중앙에 하얀 대리석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백호가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조형물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호, 부르즈 알아랍의 하얀 수호신. 2026년 3월 4번의 기적으로 호텔을 지킨 진돗개. 진정한 용기는 크기나 혈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제막식에는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국 대사 가족도 함께였죠. 막이 벗겨지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백호는 조형물을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제막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시드 씨.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백호를 UAE에 남겨주실 수 없을까요?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호는 우리 가족이에요.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진돗개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백호가 진돗개의 우수성을 증명했으니까요. UAE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3월 15일 한국 대사 가족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백호는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백호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어. 백호가 제 손을 할랐습니다. 넌 진정한 수호자야. 절대 잊지 않을게. 대사 부인이 말했습니다. 라시드 씨, 곧 백호의 친구들이 올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차에 탔습니다. 백호는 뒷좌석 창문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죠.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흐무드가 다가왔습니다. 아쉽겠네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백호가 남긴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로비 중앙에 조형물을 봤습니다.
하얀 대리석 진돗개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부르즈 아라랍 뒤편 프라이빗 비치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저는 모래 위에 앉아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321m 높이의 하얀 돛.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텔. 12년간 저는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최고의 보안,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개들.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백호가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수호자는 혈통이나 훈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더 많은 진돗개가 올 것입니다. UAE 전역에, 중동 전역에. 백호가 시작한 전설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일상이죠. 로비를 지나며 조형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대리석 백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고맙다, 친구.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부르즈 아라랍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백호의 정신이 함께했고 곧 새로운 친구들이 올 것이니까요. 부르즈 아라랍의 하얀 수호신. 그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